자,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또 뵙네요. 예.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징여를 굉장히 좀 많이 하는 그런 현상들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많이 있다라고 제가 좀 들었고, 그래서 네네. 왜 요즘 이렇게 이런 징여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이제 상담들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제 징여세가 왜 절세 효과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고 또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그런 말도 좀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징여 재산 공제를 받을 때 이렇게 직계 좀비서 다시 말하면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이제 징여를 했었을 때 공제 혜택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공제 혜택이 좀 늘어난 그런 규정이 네네.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정된 내용들 가지고 좀 이 시간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징여세 도대체 요즘 이렇게 징여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들이 많은 건지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의 이전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증여냐 상속이냐 그렇죠. 또는 뭐 양도냐 증여냐 이 주제를 가지고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많이 하죠. 특히나 이제 네. 우리나라 뭐 상속세도 그렇고 증여세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죠. 이 네.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실제 물가 상승이라던가 아니면 자산 가치 상승을 따라오지 네. 못해서 네. 예전에는 상속세 하면 이제 상위 0.1%만 낸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요새는 그냥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그렇죠. 상속세가 평가치가 되다 나오는 보니까. 세상이 돼서 음. 이제 사전에 이걸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네. 좀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들도 그 재산 형성할 수 있는 그 기반 마련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증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강의하다 보면은 이제 뭐 상속이 유리한 거냐, 징여가 유리한 거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 네네. 이제 과거에 이제 부자들 정말 막 어렵게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부자가 되신 분들은 굉장히 재산에 애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징여보다는 내가 왜 뭐 자식한테 징여줘. 그래서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요즘은 이제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후에 이제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그런 부담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하도 이제 뭐 서로 이제 상속인 간의 다툼도 네네.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세금도 세금이지만 다툼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징여들을 좀 많이 고민을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징여를 해서 상속 재산을 그래도 줄이고 분쟁도 좀 이렇게 줄이려는 그런 의도도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즘 이제 사실은 이제 징여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재산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징여를 그러니까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이제 알기로는 요즘 부동산 매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네네. 차라리 징여를 통해서 좀 세대를 좀 분리시키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도 혹시 좀 상담 받았던 내용들이 있으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은 뭐 네. 전세를 끼거나 아니면 채무 끼고 부담부증여 네, 부담부증여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특수관계인간의 뭐 저가양수도에 대한 방법을 검토를 요청을 네. 하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이제 뭐 현금성 현금. 자산을 증여를 해서 이제 네. 자녀들이 뭔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네. 기반을 좀 마련을 해준다거나 네.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질문을 저도 많이 봤는데 현금성 자산 징여 같은 경우를 사실 잘 처리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뭐 네. 계좌인 이체를 그냥 너무 편하게 그쵸. 왔다 갔다 해서 나중에 증적 관리가 안 되는 네네. 그 부분도 어차피 오늘 뭐 말씀하신 김에 좀 그런 현금 증여할 때는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예. 현금의 이동 자체가 사실 증여로 네. 이제 추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해버리기 때문에 네. 나중에 그거를 증여로 과세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증여가 아니라는 걸 내가 입증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사실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내가 입증해야 되는 네. 거니까. 이제 뭐 네. 1,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네. 소액으로 자주해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낭설이고 어쨌든 잦은 입출금 거래로 인해서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그것도 네. 다 이제 보고가 들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현금을 어느 정도 금액대가 있게끔 증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자녀들한테 주고 싶다고 하면은 뭐 이제 차용증을 작성을 차용증. 하거나 네, 네. 아니면 이제 증여세 신고를 이제 좀 깔끔하게 하시는 게 네.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나중에 그 자금으로 증여받은 자금으로
그렇죠. 자산을 취득할 때 그렇죠. 자금 출처 네. 소명이 돼야 되는 오히려 거니까. 그때 더 이제 네. 문제가 커지지 않게끔 그렇죠. 예, 네. 갈 수 있는 네.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특히 여러분들 이렇게 계좌 이체를 이렇게 뭐 어떤 생활비 쪽 아니면은 너무 이제 자제분들한테 뭐 수시로 막 빈번하게 뭐 진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국세청도 나중에 다 확인을 한다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계좌 추적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런 걸 한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징여를 하신다 그러면 이제 차용증을 잘 쓰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제 그런 징여받은 돈 가지고 이제 부동산 같은 거를 구입할 때 그게 다 나중에 이제 적출돼서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이 텍스 플래닝 사전에 계획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 이미 다 진행한 상태에서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해결하려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세무 상담을 잘 받으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론 들어가서 우리가 징여를 받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징여 재산 공제를 받잖아요. 네네. 네. 사실은 이제 뭐 징여는 뭐 양도소득세처럼 무슨 경비를 인정받을 만한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재산 공제가 아무래도 이제 관심사가 되는데 우리 재산 공제 규정에 대해서도 좀 잠깐 좀 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선 이제 배우자 간에는 최대 6억까지 6억 제일 많네요. 따로 네. 징여세가 발생하지 않게끔 네. 이제 징여를 할 수가 있고, 네네. 그리고 뭐 직계존비속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네, 5천만 원. 근데 이제 받는 수중자가 미성년자면은 2천만 원. 2천만 원까지. 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타 뭐 네. 친족 간에는 1천만 원까지. 그렇죠. 1천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보통 이제 자녀가 태어나고 뭐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네네네. 2천만 원, 2천만 원, 뭐 5천만 원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요 성인이 됐을 때 뭐 한 1억 2천 정도까지 네네네. 그냥 증여세 납부 안 하고 예. 좀 소득 출처를 마련해서 자금을 네. 형성해 줄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분할해서 징여해 주면은 네네, 이제 맞습니다. 공제를 5천만 원씩 받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10년 단위로 네네. 하자 이제. 예, 그래서 그 10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또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우리가 또 징여세 내용 가지고 한번 좀 사례 가지고 네네. 실제로 이제 분할 징여가 왜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인지 왜 이런 텍스 플래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뭐 우리 세무사님 모시고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면은 배우자에게 징했을 때 제일 공제 효과가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6억이다. 그래서 이게 절세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배우자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배우자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직계존비속이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자지간 모녀지간을 말하는 거겠죠. 그쵸. 뭐 네. 아니면 뭐 그 더 위로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갈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친족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제 형제자매를 네, 말한다고 맞습니다. 해야겠죠. 네네.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징여재산 공제가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친족 간의 거래도 징여를 하는 게 좋을 거냐 아니면은 차라리 매매로 가는 것이 좋을 거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차라리 매매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양도세가 좀 그게 더 유리하다면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네네. 예. 자, 그럼 최근에 아까 뭐 배우자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 결혼을 하면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올해 개정된 내용 중에 하나가 혼인공제라는 규정이 생겼다고 제가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공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올해 24년도 이제 1월 네. 1일부터 네. 혼인 신고 전후 해서 2년, 네, 네. 총 4년 안에 혼인 네. 전후 2년. 네, 징여받거나 아니면 네. 또 출산 출산. 후 이제 2년 이내에 예, 출산 후 2년. 그러니까 2년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 거네요. 네, 그 네. 이내에 이제 뭔가 징여를 받았다고 하면은 네. 추가로 이제 1억을 네. 공제를 더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 쪽하고 여자 쪽이면은 1억 5천, 1억 5천이 되는 네네. 거니까 그래서 최대 3억까지 3억까지. 네. 공제를. 그러면 이거 배우자 공제 못지않게 굉장히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긴 조항이 아마 이제 요새 인구가 하도 이제 감소가 되니까. 그렇죠. 출산율이 그렇죠. 많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 네. 보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자체가 개정이 될 줄 알았는데 네. 딱 이렇게 혼인 출산에 대해서만 네. 공제를 해줘가지고 조금 놀랍기는 했어요. 네, 놀랍기는 그렇죠. 했는데 어쨌든 네. 출산율 제고 또는 네. 뭐 혼인율 제고를 위해서 예. 뭐 정부가 이제 설정한 정책 방향이니까 네. 좀 최대한 잘 활용하면 그러면 훨씬, 이제 뭐 요즘 결혼을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골드 싱글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불만이 많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혼인을 이렇게 정말 이제 다 서약을 했는데 예기치 못하게 뭐 파혼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가 되면은 이제 이 공제 혜택을 이제 받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신고가 잘못된 거니까 뭐 가산세를 내든다거나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네. 이제 뭐 결혼을 하기로 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네, 못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받았던 걸 다시 반환을 해주면 그렇죠. 되고요. 네. 반환을 해주면 되는데 그리고 하기로 했다가 뭐 2년 이내에 네. 혼인 신고를 못하는 사정이 그렇죠. 생겼다라고 일부러 하면은 혼인 신고를 네. 미루는 경우도 많이 네.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럼 이제 뭐 기한후 신고나 수정 신고를 해서 네. 다시 이제 이 재산 반환한 걸 다 입증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추징은 따로 하지 네, 않겠다. 가산세 네. 추징은 없다. 네네.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뭐 고의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쵸.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혼인을 하시면은 요즘 정부가 뭐 부동산 120 대책을 발표하면서 뭐 혼인하면 뭘 해준다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세금에도 증여재산 공제 아주 중요한 팁이 생겼다는 거. 그래서 혹시 혼인을 뭐 이제 편히 혼인한 말 자체가 좀 옛날식 표현 같은데 결혼을 좀 이렇게 꿈꾸고 네. 계신 분들은 이참에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 혼인 공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세무사님하고 증여세에 대해서 또 증여재산 공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가지 마시고 또 다른 또 주제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